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체제가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 불신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자본이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시진핑 당국의 중국 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유례성이 아니고 시진핑 체제의 장기 집권과 맞물면서 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목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자체가 극단적인 반시장적 행태이기도 하거니와 중국 공산당 자체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중국 투자 위험주의보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경계 공보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 중국 당국의 반시장적 규제 조치로 이미 뉴욕 증시 등에 지금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 이후에 해외 증시에서 증발한 중국 기업의 가치가 1조 달러, 그러니까 1,152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아주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경제 시장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관계를 이제 끊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지금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권의 모든 초점은 오직 시진핑 3년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산당이 중국의 중심이 돼야 되고 결국 공산당 정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국 정책의 제1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중국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쳐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알리바바의 마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업체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 추싱 문제도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문제가 터질 때만 해도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디디 추싱 문제까지 터지게 되니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가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이런 디디 추싱 겁박 사건은 세계적인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증시를 경악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중국 경제와 무관한 중국 당국의 교육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완전히 반시장주의적인 조치를 중국 당국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초중고교생의 학업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예체능 이외에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업체 설립을 금지했고 기존 업체는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중국의 교육 관련 해외 상장 회사들이 투매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30일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신둥팡 교육은 7월 초보다 무려 66%가 폭락을 했습니다. TAL 교육그룹은 70%가 폭락해가지고 두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과 뉴욕 증시에서 중국 사교육 섹터는 피바다가 됐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산당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한두 기업이 아니라 한 산업 분야 전체를 언제든지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디 추싱 사건 발생 이후에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인 헬로가 뉴욕 증시 상장 계획도 철회를 했고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오던 중국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 솔루션인 링크닥도 돌연 상장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깜짝 놀란 건 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는 중국의 우한시가 시민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사전에 정부에서 구매 허가증인 부동산 구입표, 이걸 방표라고 그러는데 이 방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부동산 구입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어서 이건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부동산 분배 정책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당국에 의해서 더 심한 규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중국 부동산 관련 주식 종목들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기업 규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중국이 25개 빅테크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산업 집중 단속을 앞두고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날 소환된 기업은 알리바바를 비롯해가지고 텐센트, 바이트댄스, 핀도더, 바이두, 신랑웨이보, 칭동, 하웨이, 디디추싱, 샤오미 이런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같은 하반기 경제 운영 방침을 확정한 겁니다. 자, 이로써 이 중국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했던 디디추싱은 끝내 상장 폐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이미 알리바바와 텐센트들이 이 7월 중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14% 이상 폭락을 했는데 그 추락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왜 이렇게 엄청난 해외 자본의 유출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유는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우선 공산당 정권의 확고한 기반 수립, 그리고 중국 내 서민층의 민심을 다독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당이 곧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중국의 전부이고 공산당 없는 중국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시진핑 주석이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루이 14세가 제창했던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그랬잖아요. 그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이 지금 중국에서 그대로 원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곧 국가다 이런 겁니다. 이미 중국은 시진핑 없는 중국은 상상조차 못하는 세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장기 집권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들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의 제1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당 체제 확립에 방해가 된다든지 공산당 정권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이나 집단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마무시한 규제들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가 권력까지 넘볼 정도로 커지고 있는 반 시진핑 성향을 띠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을 꼭 잡겠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미국과 정보교류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강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서민층의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소위 중국 내 부자층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조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내 MZ세대인 2030들의 마음을 붙잡겠다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집과 사교육, 의료 분야 빈부격차를 젊은이들이 3대 불평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번에 교육 관련 규제 조치도 시행을 한 거죠. 또 이 사교육 시장이 반 시진핑 세력의 전유물이고 또 미국의 유학간 2세들이 정보 유출의 창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우선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이들의 주머니를 얄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24일 사교육 회사의 주식 상장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규제 공포가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7월 26일과 27일 딱 이틀 동안에 중국과 홍콩, 미국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무려 1,000조 원에 달합니다. 1,000조 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지표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까 금방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다가 중국 당국의 반자본주의적 조치에 대해서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라든지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등록을 지난 7월 30일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국가 안보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니까 미국 측에서 대응 조치에 나선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런 조치는 이 중국 공산당발 규제에 따른 주가 폭락 때문에 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싸늘하게 식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8월 2일부터 중국의 방산 기술기업 59곳에 대한 주식 투자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뉴욕 증시에 진출한 루이싱 커피 같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회계 부정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도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중국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이 중국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투자는 이건 안심이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지금 다릅니다. 그만큼 갈수록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봤었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어떻게 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공포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식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는 충격적 교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이 외국 투자자들을 완전히 농락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 정보회사인 뉴 컨스트럭트도 최근 중국에 잇따른 규제는 끝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통제와 지휘 강화의 시작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중국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당분간 중국 주식에서 일본과 호주, 인도 성장주로 자금을 돌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즉각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7월 30일 총 202억 달러의 연기금 중에서 1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퇴직연금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산 운용사인 윌리엄 블레어 앤드 코도 중국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고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서 헤지펀드 매니저인 다니엘 럽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시 주석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해왔던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회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유가증권 등록 중단 조치를 내리니까 당장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관련 주식 규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상장을 위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그랬고요. 또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의 국가 정책은 흔들림 없이 해외 금융 개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이런 겁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이 취하고 있는 조치하고는 사실 완전히 별개의 방향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증권 당국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에 대해 개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 7월 10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중국 중앙은행도 비은행 결제 플랫폼 기업의 해외 상장 계획을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중국 정치에 이어서 경제까지 그간의 개혁 개방 흐름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자국 기업의 독점 체제 구축 그리고 외국 기업의 배척 움직임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탈중국뿐만 아니라 기업의 탈중국도 본격화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한 불신은 이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